자, 두 분의 전문가가 왔는데요. 우리 정경민 팀장, IBK 좀 옛날 그 리드코프 동특 생각나요? 그때 시절? 문득 나고 예. 그 다음에 뭐 아이스 동서 또 그것도 이제 뭐 상한가 기세 상한가로 예. 거래량 없이 이제 갔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시장의 한 부분이니까 뭐 제가 무슨 말씀 그러니까 드리기는 조심스럽죠. 좀 없고 예. 뭐 마음 한 켠에는 또 부러운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솔직한 말씀으로. 근데 뭐 이런 테마주는 늘 그 테마스럽게 네.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조금 네. 뭐 아니면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목숨 거는 뭐 정책 테마주 여기에 너무 이렇게 자기의 비중을 좀 높이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리스크를 키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새삼 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지건설 상한가 갈까요? 그런데 아 그건 누구도 알 수 누구도 알 없어요. 수 네. 없죠. 근데 또 이게 반대로 이제 한가 꺾여 버리면은 네. 또 그 수만큼 이제 또 떨어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이제 폭탄 돌리기 뭐 이렇게 정말 예. 투자 위험이고요. 투자 뭐 지금 위험도 붙어 있고요. 네, 딱지도 아까 그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이제 12% 시절의 최고봉 리드코프 그땐 동특이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차트가 그때 이제 뭐 진짜 몇 배가 오른 겁니까? 100배가 올랐잖아요. 100배가 오른 상황 이후에 주가가 15만 원이었던 주가가 뭐 지금 보시면은 3,000원 이미 15만 원이 당시에도 이미 한번 빠르게 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이런 차트입니다. 이제 이런 차트가 있으니까 뭐 알고 뛰어드시는 분들도 이 인맥주들 꼭 투자 위험이 있다는 거. 김성훈 대표는 좀 뛰어들으시는 편이에요? 뛰어들지 않는 편입니다. 아는 편이세요? 네네. 네. 우리 살림남으로서 왜 또 약간 왜요? 도파민이 경제를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경제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를 좀 감소해야 되는 제가 그 입장입니다. 네. 자, 우리 살림남 또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김성훈 대표는 여기에서 그럼 도파민을 어디서 찾습니까? 도파민은 제가 찾는 것은 사실 우리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골프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운동에? 네, 운동에 좀 많이 네. 해소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보고요.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종목 코스피에는 없습니다. 어제 이제 또 많이 못 때렸나 봅니다. 코스닥에서는 꽤 있고요. 젠백스라는 종목도 있네요. 젠백스 실은 설명이 길어질까 안 했는데 여기에 또 관련이 또 있어요. 중앙첨단소재, 상지건설, 젠백스, 펩트론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정경민 팀장, 네. 오늘 금지 종목 중에서 좀 보고 계시는 종목이요. 저는 한글과 컴퓨터가 좀 눈에 보이는데요. 공매도 금지 종목, 뭐 이 종목은 뭐 저는 글쎄 뭐 한 2만 원 손절가 잡고 한번 정책 테마주 정도로 내 네. 포트폴리오에 한 5에서 10% 정도는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비중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몇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의외로 좀 공매도는 더 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한 2만 한 1,000원대, 2만 한 2,000원 뭐 그 언저리에 좀 놓여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어떤 뭐 후보가 어느 당에서 누가 후보가 나오든 간에 AI와 또 뭐 로봇과 어쨌든 예전과 그 삽질하던 이제 그런 공약과는 다른 그러니까 대규모의 토목공사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삽질이라 함은 이 성장성이 나쁜 뜻이 아니라 진짜 삽질입니다. 예, 진짜 삽질이죠. 네. 예, 성장성이 높은 뭐 AI나 로봇 쪽 또 뭐 이런 쪽에 이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100조 나오고 묻고 따블로 200조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핵심은 돈 되는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성을 지닌 기업 이렇게 제가 좀 정의를 좀 드렸었는데 한글컴퓨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글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성이라는 또 주제 그 토픽도 맞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공매도 때문에 뭐 잠깐 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빠르게 거기에 또 테마성 그런 좀 반응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또 뭐 주가 위치가 좀 높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이게 또 감아 올려져서 더 빠른 그런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잡고 한 2만 원 정도에 2만 원 정도의 좀 손절 라인 잡고 좀 접근을 해보실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오히려 공매도에 너무 이렇게 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지금 나오는 AI 솔루션은 그 인맥주 테마주 중에서 이건 정책주를 좀 빼놓자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앞서 말한 그런 기업과는 좀 다른 또 차별성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성 대표는? 네. 일단은 저는 뭐 앞서서도 많이 이제 비만 치료제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래도 펩트론, 펩트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16만 원대까지 이제 돌파를 하면서 뭐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이 오포 글리프론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게 40주 뒤에 7kg가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기간이 좀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주사제보다 그래서 파급 효과는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근데 대신에 저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보자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오늘 가장 강한 쪽이 인벤티지랩이 지금 14%대 그리고 D&D 파마가 9%대 111 덕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박스권은 일단 돌파하는 흐름, 삼천된 제약은 일단 매물벽이 이제 저항대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 16만 원대 이상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흐름이라고 보는데 펩트론이 이번에 이제 이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일라일라 평가 실사만 됐고 그래서 저는 이런 주가 흐름 보자면 거의 확정이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이제 일라일라 분기 매출, 연 매출 따졌을 때 이 OP 마진으로 20% 쳤을 때 한 맥시멈으로 최소 한다면 한 2천억 정도에서 지금 4조는 밸류에이션 올해 포워드로 한 2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그래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신규 매수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아마 눌림목 이후에 종목을 하나 본다면 그래도 펩트론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라일리가 이제 경구용에 성공을 한 거지 임상 상삼이니까 뭐 성공이라는 표현일 텐데요. 오늘 차라리 경구용보다는 이 장기 지속형으로 또 펩트론과도 일라일리와도 좀 재료가 한 다리가 그렇죠. 있는 펩트론 쪽을 투자 뭐 공매도가 과열되고는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대차장고 많이 쌓여 있고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 혹은 뭐 또 아니면 또 도전해야 될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 어제자 기준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꽤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원전인데 묘하게 이 정책주로도 이제 자꾸만 가가지고 LG U+도 여전히 대차를 안 풀어주고 있고요. 동양철관이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가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떡하니 대차를 꽤 많이 빌려놨네요. 큰 손들이. 자, 휴림로봇 또 뭐 SK 리치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 팀장 이제 어제자로 대차들 많이 주식 많이 빌려놓은 기업 중에서 좀 유의 혹은 뭐 신경 쓰지 마라. 약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차가 다시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31일 시작 이후에 한 10거래일 동안 거의 이제 탑 쪽에 그러니까 공매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종목 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었거든요. 공매도가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슬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공매도 거래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뭐 이제 뭐 거의 40%, 30% 뭐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자릿수도 나오고 뭐 10%대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좀 대차가 좀 늘어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공매도의 2차 파동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 나온 얘기가 CATL이 또 한국 쪽에 또 이제 거점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CATL은 어지간한 회의는 한국말로 한다. 뭐 좀 좋지 않은 거. 인력 유출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얘기죠. 어지간한 회의는 기술자 다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술자 회의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제 기술 유출이 심해서 그런 부분도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직접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안 그래도 좀 힘든 입장에 있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차 전지의 좀 관련주의 회복에 대한 속도를 붙이기에는 아직 조금 좀 힘이 든다, 힘에 붙인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훈 대표는 대차 많이 쌓인 어제 기준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에코프로가 대표적인데요. 이거에 이제 사실 변동성은 좀 크지만 그래도 기회는 남아 있다. 대신에 지금 접근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 일부 소재주의 경우에 지금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무역 데이터를 봤을 때도 양극재가 그래도 증감폭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단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 유동성이 이제 바이오 쪽 코스닥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의 수급이 일부분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까지 이렇게 비싸다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섹터까지 들어올 만한 유동성은 아니라는 측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사실
가장 핵심은 이 에코프로가요. 지금 LFP 배터리의 양극재 이것을 빨리 개발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ESS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제일 좋고 전기차의 이 매출이 확대되려면 가격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다운이 된다면 내연차를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는 LFP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에코프로의 변동성은 이제 공매도의 공격성은 좀 적어질지 몰라도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는 측면 그런 걸로 저는 에코프로가 당장은 접근할 때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차 잔고를 보면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 기관이 대형주든 중형주든 대표주든 계속 대차 쌓아놓고 좀 대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입니다. 안 풀어주네요. 2차 전지를요. 네, 그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경민 팀장 키워드, 김성훈 대표의 키워드 볼게요. 제3단계. 네. 뭐 비슷한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 것 네. 같은데 이제 이 반등의 순서라고 하면 이제 낙폭과대가 이제 가장 빠르게 네. 뭐 저는 2,480에서 2,520 정도의 자율 반등을 이야기하고 갔었는데 계시죠.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좀 갔기 때문에 자율 반등에 대한 에너지는 거의 소멸된 것 같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주도주들이 빠르게 회복을 해서 주도주의 위상을 찾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방산주나 뭐 조선주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면서 기존의 주도주의 그런 흐름을 찾았고 이제 저는 계속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좀 말씀드리는데 새롭게 오는 모멘텀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한한령 해제 또 엔화 강세를 이제 좀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그 의료기기나 뭐 보톡스 필러 그리고 이제 뭐 엔터 컨텐츠 이런 쪽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좀 이렇게 빠르게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시장만의 이제 특별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이제 역시 대선 관련된 이제 정책주 AI와 로봇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제가 이제 공공성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여기 이제 역시 공공성을 띈다라고 한다면 AI와 로봇이 만나서 역시 이제 의료, 방산, 교육 뭐 이런 쪽에 이제 확산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종목으로 꼽아 본다면 더존 비존 뭐 아까 언급 잠깐 드렸었던 한글과 컴퓨터, 쿠콘, 뭐 LG CNS 뭐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운영에 좀 특화되어 있는 KINX 뭐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향후 적어도 한 달 정도의 방향성을 잡고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 관세에 너무 매몰되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3단계를 좀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현재 시각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약보합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 0.25% 정도의 이제 소폭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이요, 거의 전형적으로 뭐 주도 섹터는 없고 외부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또 우리의 정책주, 인맥주들이 많이 달리고 있고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웹툰의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하면서 엔터주입니다. 이 엔터주가 우리 개인분들이 그동안 많이 손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 비중이 좀 없는 관심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와이랩 뭐 이런 라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뭐 방문 이런 것 때문에 이 웹툰이 식지 않고 있고 여기에 지금 YG 플러스 또 JY 엔터 또 같이 오르는 것은 진짜 한한령이 풀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은 이 해운주들이 지금 또 뭐 급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 선사들에 대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수료 부과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재료를 가지고 해운들 움직이고 있고요. 자, 뭐 일라이릴리의 대형 호재 이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김성훈 대표 가볼까요? 엔터주를 이제 또 가보죠. 왜냐하면 개인분들은 좀 이거 들을 때마다 키워드가 있구나. 다시 뛰는 전력주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그럼 네,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엔터주 이전에 전력주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20일 날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있는데 IR이 있는데 그 전에 저는 LS그룹 주들이 어저께 가온전선을 비롯해서 굉장히 반등세가 컸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이 관련 투자 축소 때문에라도 워낙에 많이 빠졌었고 전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15배까지 싸졌거든요. 그래서 이 조방전 중에 가장 싼 하나를 고르자면 이제는 전력주가 아닌가.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이 5천억 달러의 AI 데이터 인프라 미국 내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지금은 호황 기간이 지금 레포트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 2030년까지 호황이다. 5년 내에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면서
업계에서 느끼는 수준은 그 이상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 불을 뿜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고 그 와중에 효성중공업이 BNK증권에서 TP가 59만 원 제시한 목표 그래요? 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설비주 중에서 중복 상장 이슈 때문에 좀 더 하락을 했던 LS그룹주를 좀 더 주목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LS그룹주들이 미국 현재 2030년까지 2억 달러의 추가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LS 캠퍼스 준공식도 이번 주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탑픽으로는 저는 현대일렉트로닉 많이 말씀하시지만 네네. LS그룹주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있고 LS 에코에너지도 있고요. 뭐 히토류 관련주들도 그렇죠. 있고요. 네. 주 LS도 있고 뭐 중복 상장 논란은 일단은 한숨 돌렸다. 한숨 돌렸죠. 한숨 네. 돌리고 지금 보면은 LS 에코에너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이번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전력 이 필리핀 쪽으로 공급 완료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네. 태양광 쪽의 흐름도 최근에 좋아졌고 원전 풍력도 흐름도 하잖아요. 예, 풍력도 하고 지금 원전의 흐름들도 오늘 보니까 원전주들 반등폭이 좀 더 강한데 예. 그 와중에 베이스가 되는 전력주들이 일단 탑픽으로서 저는 먼저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의원 팀장은 아까 이제 김성훈 대표가 하려고 했던 그 엔터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엔터주를 의외로 우리는 개인들이 막 많이 들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많이 당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속쓰려신지 더 화를 내시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엔터주, 웹툰주. 반등이 좀 더딘 부분도 좀 있고요. 반등이 좀, 그러니까 방향성은 좋았습니다만 속도 면에서 뭐 AI 관련된 이제 이런 종목들에 뺏겼죠, 대해서 좀 주도권을. 늦다 네. 보니까 뭐 지금 원래본래 뭐 SM 같은 경우 바닥 대비 거의 2배 이상 네. 올랐거든요. 뭐 그리고 SM뿐만 아니라 뭐 JYP나 코스닥에 이제 상위에 있는 종목들 뭐 바닥 대비 거의 50% 이상 올라왔습니다만 거의 이 수익률을 누리지 못하셨던 이유가 속도에 이제 사람의 그런 도파민이 좀 그렇죠. 네, 네. 중독이 되면서 이제 AI에 관련된 거 뭐 또 테마주 이런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개인들의 그런 관심이 좀 얕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저는 디어유 같은 종목들은 뭐 예.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왕설래 좀 이렇게 노이즈가 있었던 하이브 같은 종목도 뭐 네. 지금 뭐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대형주는 이렇게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좀 뭐 지금 나오는 이제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 것이 네. 어쨌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를 좀 더 잘하게 만들자.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이 저작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IP죠. 네. IP에 대해서 이제 다른 확실하게 좀 이렇게 보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모 후보의 좀 얘기도 좀 있다라고 한다면 뭐 막대한 이제 이런 IP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엔터주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 요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고점이잖아요. 네.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또 반응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부상할 수 있는 위에 룸을 열어놓은 이제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이제 뭐 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만 저는 조금 더 상방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네. 관련된 종목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뭐 SM이나 JYP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디어유나 하이브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저는 뭐 충분한 그 수익률 시장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 김성훈 대표가 펩트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세 종목을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보면 인벤티지 랩, D&D 파마텍, 펩트론. 어쨌든 오늘 바이오에서는 일라일 일과 관련한 이제 이 세 종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는 있는데 의견이 좀 세론이라는 의견이 한 반, 또 한 반에서는 야 이제 열었다. 경구형도 열렸으니까 장기 지속형도 열리고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의견 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튀어오르지도 못하고 딱 여기서 지금 있네요. 네. 한 8에서 10%, 15% 사이에서 상승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이 40주 뒤에 7kg가 감량이 됐다. 하지만은 이게 경구용인 거고 우리가 주사형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 분기 정도에 15kg 이상이 빠지는 이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경구용에 대한 효과는 좀 더딥니다. 네. 하지만 저같이 바늘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예.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게 경구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바늘 공포증이면. 저는 어렸을 때 무서워서 네. 집을 가출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병원을 가자고 해서 주사를 맞기 싫어서 그 정도까지. 근데 공포가 어린 심합니다. 시절이고 크면서는 약간 극복이 영원히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예, 아픔을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겁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그럼 같은데 주사를 지금 안 맞고 계시는 건가요? 맞더라도 네.
감추죠 그 아픔을. 아픔을 예, 참고 어른이니까. 있다. 어른이니까. 예, 감추는데. 네, 맞긴 그래서 맞는데. 예,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실 경구용에 대한 난이도는 지금 어느 정도 돌파가 되는 흐름에서 본다면은 D&D 파마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3턴 제약은 차트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항대 20만 원이 훌쩍 돌파가 돼야 네. 매물벽이 돌파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인벤티지 랩이나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랄링크의 이 기술이 있죠. 그런 것들의 흐름도 이제 어느 정도의 흐름에서는 보면 지금 차트가 일단 박스권이 6만 원대 박스권을 이미 한 단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차트면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중요시되는 종목들이 딱 핵심적으로 인벤티지하고 D&D 파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금지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당연히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일라이릴리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20만 원까지 돌파되는 흐름을 본다면은 펩트론을 일단 중심으로 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D&D 파마라든가 인벤티지 랩도 접근해 볼 만하다. 그 중에서 조금 수급이 조금 부족한 게 이 DXVX가 네, 있잖아요. 여기는, 이쪽은 조금 수급이 뭐 걸려있죠, 뭐 지금? 걸려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네. 위주로서 한번 트레이딩 전략 짜보자. 그렇게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경구용에 대해서. 예. 정우영 팀장, 이제 뭐 3천당 제약도 개인들 좀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미국도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니까 뭐 7% 정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3상을 통과를 시켜줬겠죠. 경구형이 이제 좀 열린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요즘에 또 이제 트렌드로 본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딱 항암제면 항암제, 뭐 치매하면 치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제형 변경, 뭐 플랫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대학도 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이런 ABL 바이오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약간의 이제 트렌드를 기술. 그러니까 이제 약물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제 이제 일라이릴리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빅파마 종목들은 지금 저 밑에서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간극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플랫폼 기술 또 제형 변형 기술 요거에 대해서는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AACR라고 이제 아스코 일정에 있어요. 일정상의 모멘텀은 있긴 있습니다. 이제 학회에서 이제 논문 그동안의 연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는 이제 그런 기관인데 제가 좀 이 당부하고 싶은 이제 말씀은 이렇게 몇 가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투자하시면서 이제 귀동량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그러니까 좀 이 투자하시려는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에. 그 전화 뭐 누가 야 이거 뭐 있대 뭐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반드시 후보 물질과 파이프라인이 어떤 건지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자본이 어느 정도 유보가 되어 있어야 뭐 시비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이런 또 위험성에서 유증 있거든요. 터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 3년 정도의 비용은 자본 유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뭐 예를 들어서 항암제면 뭐 간, 위, 폐, 췌장 이렇게 한 10조 이상의 시장성, 그러니까는 뭐 작은 암 말고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큰 것들에 대한 시장성을 좀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오너와 경영진 중에 소위 말하는 주식 기술자가 없는지 과거 이력을 한번 충분히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낭패 보시는 이게 뭐 텐백원 하는 종목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시고 한 번 이상의 좀 실패한 그런 임상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걸러내시면 한 8, 90%가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만 가지고 이게 종목 선정을 한다 하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내실 수 있으니까 이번 일정상의 모멘텀도 이런 거 반드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